네, 마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고민해오소. 오늘은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서 또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호천 행복마을을 소개하고자 또 회장님께서 오늘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 부산진구 행정구의 범천 이동의 호천마을 주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강재성 대표님 오늘 또 호천 행복마을을 또 알리고자 또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이 드라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또 유입이 됐잖아요. 지금 마을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저희는 주거지 형태의 단독주택형 마을인데 갑자기 관광 형태로 바뀌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증샷, 개인 사진을 남기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마을이 드라마에 나왔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뜨고 있지만 대표님께서 공모 사업들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공모 사업들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2016년부터) 횟수로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니까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일부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21년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실패 박람회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나열하다 보니까 큰 사업만 보면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공모 사업의 정보를 얻는 창구가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초가 되면 각 지자체나 관에서 공모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공고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연초가 되면 일단 지자체라든지 가는 공기업 이런 데 보면은 공지사항이나 공고사항들을 먼저 조금 검색을 통해서 공모사업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통해서 조금 알려지게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보지 않겠냐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조금 노력하는 부분과 또 외부의 자원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공모 사업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사업을 유지하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일차적으로 개인의 힘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주민의 화합과 결속력, 그런 단결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3명 이상은 모여야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같이 구성원에 돼 있는 주민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먼저 조금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앞장서서 희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리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게 공모 사업에 기회가 많으면 훨씬 더 당선될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체들은 엄청 많은데 저희가 정보를 못 찾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 형태가 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지금 광역시 단체에서 이제 공모 사업들이 조금 많고, 우리가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구군 단위로 공모 사업에 대한 도시재생들은 거의 잘 없는 형태가 돼요. 공모 사업에 횟수가 많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쟁이 더 낮으니까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호천 행복마을이 젊은 층도 있지만 사실 고령층의 어르신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공동체를 만들 때 조금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가 한 2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차에 따른 그런 괴리감이 조금 있었어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을 할 때 좀 마찰이 많았습니다. 과반수 정도 회원이 이제 협의회를 그만두신 거죠.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익에 대한 큰 틀은 바꾸진 않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항상 소통을 하는 부분은 합니다. 같이 공유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공모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사실 마을 공동체분들도 같이 보실 거잖아요. 반응들은 어떤가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빛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마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조금 투기하는 지역에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텃밭이라고 해서 네. 뭐 꽃상자를 갖다 서 쓰레기를 좀 더 투기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봉사에 대한 걸 보여드리고 그 주민분들께서 이제 눈으로 조금 보시는 거죠. 직접 본인이 보거나 느끼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을의 변화가 조금 이루어졌거든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에 뭔가 조금의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조금 보시고 동의와 그리고 응원과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동체 분들이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준비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만들고 접근할 때 쉽게 생각하고 조금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본인한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동체를 할 때 쉽게 조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가 많은 것보다는 자기하고 뜻이 조금 맞고 활동적이고 마을에 동참할 수 있는 분부터 작게 시작해서 사람들을 먼저 조금 모으시고 그런 것들만 조금 진행이 되면 괜찮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사실 때때로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대표님께는 또 남아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만들 때 조금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에 조금 노력을 해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공동체들과 같이. 어차피 사회적 동물인 저희들은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야 되잖아요. 항상 어울렸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로 이제 묻게 되는데, 조금 더 결속력이 생긴 거죠. 뭐 가족의 같은 느낌도 조금 받은 것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숙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한테도 이득이 많이 돌아왔어요. 왜? 마을 환경이 너무 개선이 되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눈으로 조금 봅니다.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될 때까지는 계속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고.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를 조금 개선하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개선이 안 되니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공모 사업에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예비 마을 기업으로 독특한 음료도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PR거든요. 네, 뭐 마음껏 네, P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이름은 홍삼 먹은 호랑이거든요. 딱 들으시면 어떻게 느낌이? 뭔가 먹으면 에너지가 막 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마을 정상에 이쁜 마을 카페가 있습니다. 꼭 오시면 홍삼 먹은 호랑이 오셔가지고 꼭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시는 마을 공동체 분들한테 한번 대표님 좀 쑥스러워서 평소에는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 공동체 대표로 있는 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마을에 도움이 되는 젊은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에게 호천 행복마을이란 네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나한테는 아픈 손이다. 지금 마을이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쇠퇴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현재 65세 고령화 인구가 18% 이상을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 동네만 따져보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33%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재생을 하겠다, 공모사업을 하겠다, 실제적으로는 너무 단발성밖에 조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는 동안만큼은 좀 이렇게 같이 계시는 구성원들하고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고령화 사회로 우리 사회가 사실 가고 있긴 하지만 젊은 층 그리고 노년층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호천 행복마을의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호천 행복마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대표님 또 함께 해주셨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